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자, 안녕하십니까? 예, 더치아라 TV의 박진영 박병률입니다. 지금이 월요일 오후 1시에요. 예, 우리 구독자 혹은 애청자 여러분들, 예, 맛있는 점심 드셨길 바라겠고요. 예, 저도 방금 먹었습니다. 예, 뭐 어차피 이제 또 조금 있다가 출격을 해야 되니까, 예, 오늘서부터 5월 4일까지는 제가 이제 하루도 못 쉴 것 같습니다. 예, 중간고사 대비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목요일 방송은 안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오늘도 지금 요게 음성으로만 나가는 이유가 뭐냐? 지난 이제 그 목요일 날 제가 그 주중 리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렇게 이제 좀 수업을 했더니 지금 눈이 좀 한쪽 그 왼쪽 눈이 좀 핏줄이 터져갖고요. 예,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화면에 나갔다가는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크로마키 때문에 공포스러워 하시는데 여기에 실핏줄까지 터진 눈까지 보여드리면 이거 아니다 싶어갖고 그렇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중 리뷰는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안 못해야 되지 않을까. 예. 참 저도 서럽습니다. 정말 뭐 자꾸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리뷰를 좀 빨리 해드리고, 예, 엘로끼가 어마무시한 대기록을 세울 뻔했는데, 우리 그 수비 천재 문보경과 주루 천재 김기현 아닙니다. 김기현은 황견이 사퇴하십시오. 예, 그리고 김기현, 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전술훈련 때 하지 않나요? 예, 물론 그 중계하는 거 들어보면은 하다못해 그 우리 야생마형조차도 처음에는 헷갈려 하시는 거를 보긴 봤습니다만 그거는 뭐 해설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선수가 그걸 헷갈리면 안 되죠. 예. 인필드 플라이 때 베이스에서 발을 띄고 인플레이를 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인필드가 성립이 됩니까? 예. 그래놓고 지가 왜 아웃당했는지도 몰라. 예. 그래서 엘로끼가 아마 제 기억에는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끼는요. 같이 나란히 지는 적은 많아요. 근데 나란히 이기는 경우도 1년에 몇 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엘로끼가 나란히 수입승을 할 뻔했습니다. 예. 롯데도 해내고 기아도 해내고. 그러니까 기아가 삼성한테 수입 그리고 롯데가 다 지고 있다가 9회 이따가 들려드리겠습니다만 9회 몰아쳐갖고 수입. 그래서 LG도 하려나라고 했는데 이때서부터 예. 수비 천재 문보경과 그 주루 천재 김기현의 예, 맹활약으로 한화가 이기죠.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좀 인품이 좀 넓은 것 같기도 하고, 야 우리가 위닝했으면 됐지 수입까지 하면 되겠냐?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뭐 농담이라는 건 아시겠습니다만 볼 땐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맨날 LG만 이깁니까? 하나도 이길 수 있죠. 근데 그 이기는 과정에서 LG 애들의 실수가 너무 황당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뭐 하나 팬님들은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연패 탈출한 건 축하드리고요. 예. 사실은 그러나 참 그 경기 내용은 정말 참 LG나 한화나 둘 다 이게 뭐야? 약간 좀 이런 이제 불펜데이 중에서도 이제 좀 흔히 말하는 그 병맛 돋는 매치였기 때문에 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재미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참 속이 터지고 특히 그 8회 9회 그 LG의 어떤 그 실수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며칠 선두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선두팀 팀 플레이로서는 나와서는 안 될 플레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뭔가 예. 그런 것들이 좀 기가 막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데다가 이제 어차피 내일서부터는 또 초반에 판세를 가를 예. 또 쓱을 하필 이때 만나요. 그죠? 쓱도 수입을 했거든요. 이제 지난 주말에. 그래서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쓱을 만나야 되는데 일요일 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이게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켈리가 등판을 하긴 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지금 켈리가 좀 근데 켈리 자체가 원래 좀 슬로우 스타터이고 여름에 엄청 강한 애긴 한데 그래도
좀 퐁당퐁당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켈리가 또 더더군다나 켈리는 이제 내일 이제 돌아오는 주는 2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2번을 다 잘 던질지 아니면 하다못해 기아랑 하는 일요일 경기라도 잘 던져야 되는데 어떤 모습일지 예,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리뷰부터 좀 해봐 드리자면은 근데 참 지난 주말에는 좀 특이했죠. 그죠? 사실 수입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닌데 지금 보시면 롯데 기아가 수입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두산 같은 경우도 수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KT하고 무승부가 일요일날 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은 KT가 더 힘든 거예요. 왜? 금요일 지고 토요일 지고 일요일날 이길 수 있었는데 비겨버렸으니까. 예,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쓰기 키움한테 수입을 했고요. 그래서 키움이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키움도 지금 보면 그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 일주일 전에는 기아한테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키움이 보면 일주일 전에는 4승 1패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1승 5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그런 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요일 날은 어떻게든 이기려고 김재용을 8회에 올리는 초강수까지 뒀습니다만 이제 쓱이 무서운 게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문학에서의 쓱은 정말 그 8회나 9회 원아웃까지도 지고 있다가도 언제 장타가 나오고 언제 홈런이 나올지 모르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 다행인 건 LG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부터 쓱이랑 붙는 게 그게 그나마 잠실이어서 다행이다. 예, 쓱은 항상 부담스럽고 좀 무서운 팀입니다. 그죠? 근데 키움이 쓱한테 한 경기도 못 건졌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키움이 또 다시 잘하면은 뭐 한 4위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다시 7위권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찌 되었던 LG는 일요일날 말도 안 되게 졌습니다만 주간 4승 2패였고요. 롯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죠? 5승 1패. 예, 그렇고 기아 4승 2패. 제가 말씀드렸죠? 최영우가 해주면 된다. 예, 그때 있지 않습니까? 예. 시리즈 첫날도 최영우가 끝낸 거죠.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최영우가 홈런 친 게 또 아주 결정적이었죠. 예,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양현종도 이제 그러는 사이에 160승도 했고, 예. 축하해요. WBC 때 좀 그렇게 좀 하지? 예,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미 지나간 거 의미는 없습니다만 아쉬워서, 예. 그리고, 예. 두산 4승 1무 1패. 두산이 의외로 계속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다 보면은 어린이날 더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두산한테는 1차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키움 1승 5패. 아, 너무 안 좋았어요. 삼성 2승 4패. 이러다 보니까 삼성이 지금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마무리 오승환이 내려가자마자 지금 마무리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참 이 삼성도 딜레마인 거죠, 그죠? 오승환이 지금 분명히 전성기라던가 제 모습은 아닌데 오승환이 마무리를 안 하니까 그마저도 안 되는, 예, 이제 깝깝한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계속해서 지금 공격력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화끈하게 터지는 경우를 거의 요즘 못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쓰기 4승 2패 그러면서 LG에게 내줬던 선두 자리를 어저께 다시 되찾았습니다. 예. 승률에서 앞설 거예요. 아마 쓰기 경기를 덜 해갖고. 그리고 NC가 또 지난주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NC도 비슷해요. 그죠? 일주일 전에 4승 2패였는데 1승 5패. 예, 그것도 롯데한테 특히 그 일요일 날 진 게 아마 좀 충격파가 좀 있지 않을까. 이 왜 그러냐면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중간에 누가 불을 질러서 이용찬이 올라왔는데 수습이 안 됐다. 이런 거면은 또 모르겠는데 9회를 아예 이용찬한테 맡긴 건데 이용찬이 그냥 불을 질러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여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선발 투수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내일 패디가 나오는데 NC 입장에선 그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예,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패디가 만약에 내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NC는 좀 침체가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경기는 NC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경기다. 그거는 이따가 프리뷰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KT가 2승 1무 3패. 뭔가 좀 아쉽죠. 그죠? 예. 이제 KT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소형준이 언제 돌아오냐가 참 상당히 큰 변수일 것 같은데 소형준은 아무리 봐도 5월은 넘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5월을 넘긴다는 게 아니라 5월 돼야지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한번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래서 금토일 리뷰서부터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예, 금요일 날 가장 극적이었던 것은 기아의 끝내기였죠. 사실 기아가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상황이 안 좋았는데 이때서부터 수입으로 가게 되는 시작점, 시희발점이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무튼 이 눈빨간 게 언제 가라앉을런지 뭐 일주일 안엔 가라앉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음 녹화는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는 업로드 안 해요. 여러분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현 통적으로 하거든요. 자, 어떨까요? 끌어당겼고 이 타구에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타. 공이 높아요. 찬진입니다. 소크라테스입니다. 벗어납니다. 스트레이트 볼. 심지어 제구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주자는 2명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선수의 타석을 이어집니다. 최근 타격감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오늘 물론 잘 맞은 타구도 있었지만 결과는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스윙. 최영호 선수는 이제 무조건 스트라이크 들어올 것이다. 최영호는 지금 개스히팅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노렸는데 여기서 변화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계속 저 변화구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최영호. 이곳째 스윙. 예. 칩니다. 이걸로 계속 갔어야 되는 거예요. 속고 마는데 그러면 맞더라도 장탄 안 맞죠. 그런데 예, 이거 기다리고 있던 거였거든요. 뒤로 갑니다. 원익트랙 뒷장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오늘의 경기가 한순간에 경기 끝. 야, 이건 볼 배합이 너무 아쉽습니다. 예. 타이거즈 4번 타자 아직도 타이거즈 해결사. 예전처럼 빛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처럼 중요할 때 가장 빛나는 선수는 여전히 타이거즈 최형호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아는 이후에 바깥쪽 패스볼이 아니었나 8회까지 계속 지다가 야오이마이 한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수입의 시작이었고요. 여기는 정말 큰 타구. 최영호 선수 힘이 파워가 여전히 정말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 바깥쪽 높게 걸린 거 물론 의도보다 조금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자,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방금 민웅 개설도 얘기를 하는데 강민호는 분명히 야, 패스트볼이면은 바깥으로 빼 이랬는데 그 공이 몰린 거예요. 살짝 한 공 2개 정도. 그럼 거의 사실상 복판이죠. 그리고 최영호는 지금 초구이고 헛스윙한 게 뭐냐? 직구만 기다릴게. 직구 줘?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 직구를 던질 거면 강민호 미트 위치처럼 아예 밖으로 빼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좌승현이 그 마무리 보직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8회까지 4대2로 이기다가 9회 그냥 5대4로 뒤집혀 버리면서 이게 계속 질질질질 끌려간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보면 기아는 어쨌든 지금 순위로 보면은 기아가 8위, 삼성이 9위긴 합니다만 분위기는 완전 다르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게임 차로 보면 기아도 엄청 까먹었네요. 예, 수입을 했는데도 삼성하고 한 게임 차밖에 안 납니다. 기아도 그 전에 까먹긴 엄청 까먹은 거죠. 그러나 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예. 삼성이 참, 그러니까 지금 기아하고 삼성이 지금 뭔가 부상병도 좀 많죠. 그리고 특히 엇박자가 심합니다. 그죠? 투수가 되는 날은 타자가
죽을 써버리고 방망이가 터지면 투수도 같이 불질러버리고 이제 이거를 빨리 어떻게 잡아내느냐. 예. 박진만 감독이나 우리 만두나 한남자나 참 네. 팬들한테 욕은 점점 누적되고 있고 빨리 돌파구는 찾아야 되겠고 깝깝할 것 같아요. 자, 토요일 걸 하려다가 일요일 날 하도 엽기적인 일이 많아서 예, 일단 LG의 수비 장인과 주루 장인, 그 다음에 롯데가 9회만 5점을 뽑는 거. 자, 일요일 2개 이렇게 몰아버렸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문보경하고 김기현 정신 차려 이놈들아. 이성권 번틀 됐어요. 자. 번틀 됐군요. 자, 하, 쳤어요. 문보경과 정우영 문보경이 공만 보고 온 거예요. 아쉬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정우영이 손든 걸 못 봤죠. 문보경이 밀려서 넘어지면서 아, 좀 송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 사인이 나왔을 때는 네. 아니 우리 순철이 형 아들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사네. 투수 던지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지금 번트 되게 잘못된 거예요.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초구 타격 3루안타 또 바운드도 절묘했죠. 예. 이제 다시 한 점 차. 경기가 하이라이트로 진행됩니다. 네. 문보경이 큰일 했습니다. 이거 정말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상대방이 글쎄요. 투수가 그냥 안 왔어야 되는 걸까요? 안타기 때문에 사실 투수는 수비에는 엔간하면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오엔투 빠르게 우측에 안타 우측에 안타 최은선 홈으로 불러들이는 정은원의 동점적 세타. 경기는 6대6. 이건 정은원이 잘 쳤죠. 예. 대단합니다. 몸 쪽에 낮은 공이었는데. 예. 너무 급하게 상대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은원 선수가 지금 몸 쪽에 좀 가득 들어오는 볼이었는데 정은원으로 상대를 옮겼던 김진성 낮은 공을 기가 막히게 타격했는데요. 자, 중견수 잡았고 3루자 뜹니다. 자, 홈으로 순간 빗나가요. 빗나갑니다. 홈으로 이것도 커트맨이 있었어야죠. 이제 경기는 하나 앞서 나갑니다. LG가 막판에 수비가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역전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 차근차근 이건 솔직히 김진성 잘못은 아니죠. 네. 대주자 박정희 홈으로 들으면서 이제 7대6로 앞서 나가는 한화이글스입니다. 낮은 변화구를 의식적으로 오선진 선수가 외야로 보내줬던 장면인데요. 충분히 오면서 승부가 될 수 있는 타구 날려줬어요. 네. 약간 짧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송구가 네, 염감 저러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3루 투자도. 자, 승부의 추가 기울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순간 한화이글스가 아, 수비 실수가 너무 컸어요. 7대6으로 경기하면서 투아웃에 주자는 1루 1루. 네. 김진성은 자기 할 만큼 한 겁니다. 맥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한화가 자, 그리고 9회에 찬스가 안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경기를 다시 뒤집어 놨습니다. 이제 뒤져있는 LG의 9회 정빈이 마지막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또 첫 타자가 문보경이었죠. 근데 나갔고. 떨어지는 볼에 배트 돌아갑니다. 오지환한테 던진 포크볼은 정말 좋았습니다. 삼진을 잡고 있는 박상원. 지금은 오지환 선수도 한화 마무리는 사실상 박상원 같아요. 몸쪽에서 더 몸쪽으로 깊숙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거 자, 이 서건창 이건데. 직접 자, 박상원이 안 잡았거든요, 지금. 인필드 플레이가 선언됐어요. 예. 아니요, 아니, 그러면 김기현이 너 돌아가야지. 자, 지금 일단 먼저 인필드 인필드 플레이 플라이가 선언됐죠? 선언이 예. 됐어요. 네, 인필드 플레이가 선언됐. 경기 끝난 거예요. 아. 자, 이게 지금 경기 끝이 났는데. 박상원이 안 잡았죠. 그래도 인필드 플라이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조건이 자, 결국 방금 문보경이처럼 베이스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김기현은 2루로 뛰어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인필드를 자기 스스로가 조건을 깨버린 거죠. 자, 요 부분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원이 일부러 지금 공을 안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공격한테 불리하니까 인필드 플라이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인필드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주자는 1, 2루나 혹은 말루에 베이스에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김기현은 이야 하고 2루로 갑니다. 그건 인필드 플라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끝났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경기를 내준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문보경 같은 경우는 한번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좀 집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 어쩌면 정우영이 잘못한 걸 수도 있겠다. 왜? 투수는 공 던지고 난 다음에 엔간해서는 수비에 개입 안 합니다. 근데 김기현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거는. 예. 인필드 플라이의 룰 자체도 숙지를 못하고 있는 프로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수비 천재와 주루 천재 덕분에 엘로끼가 시리즈 수입을 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순간은 이렇게 무산이 된 거죠. 예. 자, 그럼 마지막 롯데의 말도 안 되는 9회 역전승. 예. 그것도 이용찬이 다 털린 거예요. NC는 이게 좀 충격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도 하이라이트로 들려드릴게요. 아웃됩니다. NC의 마운드는 마무리 이용찬 선수입니다. 밀어냅니다. 이용찬부터 시작한 거예요. NC의 김주원이 중심 타선이기 때문에 잘 하긴 하는데 아직은 좀 경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던져야 될 때 안 던져야 될 때 구별이 아직 안 돼요. 좀. 큰 것에 맞지 않으면 더더욱이나 그래야 돼요. 오른쪽에 깨끗한 타구가 떨어집니다. 득점권 주자 3루 멈춤 사인이 나옵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이제 노아웃 주자는 말로 롯데 자이언츠. 근데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안타는 좀 석연치가 않죠. 오늘 타선이 침묵. 유격수 수비가 좀 아쉬웠죠. 정규 이닝 마지막 이닝에 들어서서 대폭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노진혁, 이용찬, 3볼 1 스트라이크. 5구째. 예, 여기서부터 이제 이용찬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웃 카운트를 만들지 못한. 이건 이용찬이 승부했어야죠. 오늘 경기 첫 득점 드디어. 그러니까 일이 커지기 시작하죠 이제. 이제 타석엔 대타 전준우 선수입니다. 드볼 플레이입니다. 그렇죠. 3구 끌어당겼고 강습 타구 3루주 홈으로 타자 크로스 그리고 맞죠. 한 명이 더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스코어는 3대3 승부를 원점. 자, 이제 3루마저 흔들립니다. 몸 앞에 떨고 넣기만 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송구가 또 악송구예요. 순식간에 동점이 되죠. 네, 지금 저기서 내보내고 윤동희 선수, 그러니까 경험이 적은 윤동희 선수하고 대결을 시키겠다는 거죠. 원아웃 말루 풀카운트. 예, 여기서도 밀어내기. 예. 밀어내기 볼넷. 아무리 난다긴다는 투수라도 유격수하고 3루가 흔들려 버리면 58구를 끌려다니다가 지금부터는 역전. 이제 역전이고. 예. 3구 3구짜리 센터 쪽에 안타. 이게 거의 쐐기죠. 예. 2루 주자 맞죠. 홈으로 이번엔 태그 아웃됩니다. 하지만 앞선 주자 전준우의 득점 한 번의 판세를 바꾼 롯데. 이제 마운드는 김상수 선수입니다. 투투 날카롭게 뽑았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김주환. 자, 이제는 선두타자 안타. 자, 저 5실점 시작의 김주원이 5구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코스가 앞선 주자 2루 볼이 정확하게 양 팀 다 유격수가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 왼쪽 좌중간에 떠서 날아갑니다. 천정원의 타구 중견수 처리합니다. 타석엔 오늘 2루타 2개를 뽑아낸 박건우 선수입니다. 그 두 번의 2루타 타구가 모두 펜스를 직격했어요. 1구 스트라이크 2구 스윙 스트라이크. 김상수 공끝 좋은데요. 속에서 예. 이 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풀카운트 승부 7구 야. 경기 끝.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면서 팀 롯데자이언츠 시즌 첫 시리즈 수입에 성공합니다. 2023 신한은행서울 KBO 리그 오늘 롯데자이언츠. 야, 김상수는 지금 제 생각엔 한 이틀에 한 번씩 정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42, 3kg 정도인데 공끝이 거의 뭐 140 후반급 공끝이에요. 굉장히 공끝이 좋네요. 네,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NC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루수하고 3루수하고 유격수가 흔들려 버리니까
아무리 난다긴다는 이용찬이라도 계속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흔들리니까 밀어내기를 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예. 그래서 진짜 야구는 물론 점수를 내야 이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비, 특히 투수 옆에 있는 야수들의 수비. 물론 이제 외야가 공 빠뜨리면 그건 이제 작살 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투수 옆에 있는 야수들의 수비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 LG와 NC가 아주 여실히 보여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순위를 지금 보자면 쓰기 12승 6패, LG가 13승 7패. 그러니까 쓰기 경기를 덜 했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게임 차는 없습니다만 승률에서 쓰기 앞서면서 1위고요. 그리고 3위가 두산입니다. LG하고 한 게임 차 11승 7패 1무. 어제 비겼기 때문에. 롯데 많이 올라왔어요. 10승 8패. 예. 그리고 5위가 NC 딱 5할입니다. 10승 10패. 그러니까 NC는 지난주에 너무 많이 까먹은 거죠. 그죠? 예. 1승 5패였으니까. 예. KT 7승 8패인데 2무예요. 자, 이 2무. 물론 승률 계산할 때는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가뜩이나 지금 부상병이 많고 개투 중에서도 뭐 주건 빠졌죠. 김민수 빠졌죠. 이런 상황에서 2무다. 그럼 투수를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키움 8승 11패, 기아는 7승 10패. 예, 기아 수입을 했는데도 이래요. 예. 삼성은 7승 12패. 그리고 한화가 6승 1무 12패. 예,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시 또 짤 기사 몇 개 내보내 드리고 이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프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예. 비교적 압축해서 빡빡빡 할 테니까 예. 잠시 후 프리뷰에서 뵙겠습니다. 더치아라 TV 구독, 좋아요, 소액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프리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주중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 시험 직전 되니까 제가 시험 보는 건지, 근데 저도 시험 보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이게 5월 4일 날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목요일하고 다음 주 목요일 같은 그 목요일 날 딱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요 두 주만 좀 그냥 일요일 날 한꺼번에 프리뷰 해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좀 너른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좀 더 정성스럽게 제가 그래서 한번 예상으로 선발표를 만들어 봤어요. 뭐 대충 이제 돌아가는 거 이제 아니까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내일 선발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그대로더라고요. LG는 켈리, 롯데 한현희, 기아는 이유리, 두산 김동주, 키움 안우진, 삼성 이재희. 예, 이재희는 당분간 그냥 갈 것 같죠? 예, 그리고 한화는 장민재, 쓱, 문승원, NC, 패디, KT, 엄상백. 이렇게 화요일 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일요일 날도 더 나온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김동주 그냥 갈 것 같아요. 예. 안착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김동주 자리에 이제 그 딜런 파일이 와야 되는데 딜런 파일은 지금 우리 이승엽 감독이 5월 중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당분간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두산은 일요일 날도 김동주가 나오겠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이재희가 나오는데 일요일은 수아레즈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일주일 정도 좀 각다 오겠다고 한 거니까 그러면은 일요일은 수아레즈가 아닐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장민재, 김민우, 페냐, 남지민, 이태양, 장민재인데 남지민이나 이태양이 올라올 때쯤 해갖고 한번 이제 문동주가 다시 콜업이 되겠죠?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문승원, 송영진, 김광현, 메카티, 오원석, 문승원. 뭐 여긴 당분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예. 문제는 로메로인데 로메로도 거의 퇴출이 확정된 것 같죠? 그죠? 예, 그렇고
박종훈이 언제 올라올 거냐. 예, 근데 박종훈은 모르긴 해도 박종훈이 아마 송영진이 수요일날 나오는데 요거까지는 송영진한테 맡기고 다음 송영진 턴 때 박종훈이 올라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해 봅니다. 패디, 송명기, 구창모, 신민혁, 이용준, 패디. 예, NC는 뭐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KT, 엄상백, 벤자민, 배재성, 슐셔, 고용표, 엄상백. 요렇게 하면 4월이 딱 끝나요. 그러면 5월 달서부터는 이 중에서 소형준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 뭐 엄상백 아니면은 배재성 자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소형준 같은 경우는 5월 되자마자 합류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제가 볼 때는 이민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린이날의 목표에 맞춰갖고 몸을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이민호는 아직까지 구체적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빠르면 어린이날 더비, 늦으면은 어린이날 다음 주쯤. 예, 이렇게가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LG는 뭐 지금 주중에는 뭐니 해도 가장 빅매치는 LG와 쓰게 잠실인데 LG가 요번에 잠실 6연전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홈에서 할 때는 지금 또 특히 윈나우 우승놀이나 LG 입장에서 무조건 위닝 가야 돼요. 이거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변수는 누구냐? 켈리입니다. 오히려 켈리. 예, 켈리가 과연 일시적인 부진인 건지 아니면 저는 걱정되는 게 켈리가 아무래도 기교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기교파여도 직구가 살아야 기교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직구 구속이 예전 같지가 않다. 이게 걱정인데 내일 뚜껑 열어보면 알겠죠. 그죠? 예, 그렇고 또 주말은 기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어떤 그 야구 흥행은 LG가 좀 주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주중에는 1, 2위 싸움 하는 거고요. 예, 주말에는 또 LG 기아. 이 더비. 특히 기아가 모처럼 지금 수입승을 하면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는데 그래서 근데 기아가 보면은 지금 NC LG를 만나요. 사실 쉬운 매치는 아닙니다. 예. 특히 NC도 지금 수입 패를 당했기 때문에 패디를 내세우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기아한테는 참 어찌 보면 시험에 들어간 한 주가 되지 않겠냐. 근데 기아는 이의리, 메디나, 윤영철, 양현종, 앤더슨, 이의리 이렇게 나가요. 특히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기아는 주말 LG전 쪽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양현종, 앤더슨, 이의리니까. 특히 이 LG하고의 잠실 3연전에서 기아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기아는 NC한테는 루징, LG한테는 위닝을 해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3승 3패를 맞춰야 됩니다. 과연 기아가 이 3승 3패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롯데는 한현희, 스트레일리, 반즈입니다. 근데 스트레일리하고 반즈, 진짜 정신 차려야죠. 그죠? 예.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면 아마 성민규 단장 성격엔 둘 다 교체될 수도 있어요. 왜? 외국인 선수 풀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그리고 가성비 또 괜찮은 선수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성민규니까. 그죠? 스트레일리나 반즈나 지금 보면은 뭔가 특히 패스트볼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진짜로 우리 982 말대로 아예 그냥 몇 주를 빼버리든가, 예. 아니면 진짜 교체를 빨리 들어가던가. 롯데가 모처럼 지금 5할 이상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외국인 선수가 도움은 못 될 망정 고춧가루만 뿌리고 앉아 있으면 이거는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건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냐 싶고요. 오히려 근데 롯데는 지금 다행이라고 그러면 또 하나 팬님들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한현희, 스트레일리, 반즈 때가 한화예요. 그 거꾸로 말해볼까요? 스트레일리, 반즈가 한화의 벽도 넘지 못한다. 그러면 성민규도 아마 고민 많아질 겁니다. 야, 둘 중에 하나 교체할까? 이 생각 할걸요? 예. 그리고 키움을 만났을 때가 나균환, 박세웅, 한현희예요. 예. 이 한현희의 복수열전이 과연 성사가 될런지. 예. 그래서 이제 키움으로 가보자면 어쨌든 키움도 이번 주는 되게 중요하죠. 안우진으로 출격해서 안우진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KT하고 롯데를 만납니다. 근데
안우진, 요키시, 후라도예요. 어쨌든 키움이 선발하는 1, 2, 3 펀치가 KT전에 다 나옵니다. 예. 반면 KT는 엄상백, 벤자민, 배재성이고 아무래도 키움 쪽으로 좀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죠. 근데 키움이 생각보다 여기도 빠따가 안 터져요. 지금 특히 안우진이 나왔을 때는 이상하리만치 빠따가 안 터집니다. 이게 하나의 징크스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키움은 안우진이 등판했을 때 과연 방망이가 터져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잘하면 2경기 2시리즈 연속 위닝으로 갈지 아니면은 저번 주처럼 의외로 죽을 쏠지. 예. 키움은 만약에 돌아오는 2주에도 죽을 쏘버리게 되면 좀 쉽지 않아요. 예. 특히 키움은 이번 주에 좀 반등이 필요해 보인다. 안우진으로 출발해서 안우진으로 끝나니까. 그죠? 자, 두산을 보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김동주, 알칸타라, 곽빈 이렇게가 삼성전에 나와요. 예. 그럼 거꾸로 말하면 삼성은 화요일 경기 때 이재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일 화요일 경기가 삼성은 지금 두산 삼성은 싸대기 매치가 될 확률이 있죠. 좀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알칸타라 대 뷰캐넌. 예. 요 대결. 그리고 곽빈 대 장필준이 될 것 같은데. 예. 최근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두산 쪽이 조금 좀 유리해 보이지 않냐 싶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이 이제 쓱을 만납니다. 두산한테는 여기가 고비죠. 그죠? 예. 그래서 최승용, 최원준, 김동준인데 쓱은 이때가 메카티, 오원석, 문승원이에요. 예. 아무래도 쓱 쪽이 조금 그리고 이게 문학 경기입니다 또. 예. 그래서 쓱은 지금 공교롭게도 LG, 두산 그러니까 2위 팀, 3위 팀을 쪼로록 만나는데 쓱은 그러겠죠. 야 위닝만 가도 우리 당분간 1등 할 수 있어. 그럼 쓱의 이 위닝 야욕을 과연 누가 저지할 것인가? LG인가? 두산인가? 확률은 LG가 높아 보이죠. 왜? LG는 잠실이고 두산은 문학이거든요. 문학에서 쓱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진짜. 그게 항상 무서운 거죠. NC는 기아하고 하나를 만나요. 패디, 송명기, 구창모, 신민혁, 이용준, 패디. NC도 지금 보면 이번 내일서부터 좀 승을 바짝. 근데 NC도 보면은 한 주는 되고 한 주는 안 되고 약간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NC가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서부터는 조금 좀 뭔가 벼르고 4승 이상은 쌓아야 돼. 이렇게 덤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KT, 키움, 삼성. 키움하고 할 때가 조금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삼성이랑 할 때는 삼성은 지금 원태인, 백정현, 이재인데 삼성이랑 할 때 슐셔, 고용표, 엄상백입니다. 그러니까 KT는 키움이랑 할 때는 조금 열세지만 삼성이랑 할 때는 우세로 이제 덤벼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돼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본다면 LG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잠실 6연전입니다. 4승 2패 해야 돼요. 못하면은 목표 미달이죠. 그죠? 롯데도 또 사직 6연전입니다. 한화 키움이에요. 그래서 롯데도 사실 이렇게 6연전 할 때 4승 2패 모두 가져야죠. 그래야 3, 4위권에 안착을 할 수가 있겠고 기아는 NC를 홈으로 불렀다가 잠실 갑니다. 그래서 NC랑 할 때 좀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NC 멤버가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기아는 광주 홈에서 NC하고 했을 때 위닝을 할 수 있냐 루징이냐 여기에 따라서 잠실 경기의 영향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산은 반면 원정 6연전이에요. 대구로 갔다가 문학으로 오는 이게 좀 만만치 않은 일정인 것 같은데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문학 쓱이랑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3위권을 갈 수 있냐 아니면은 5위권으로 떨어지느냐가 달려있을 것 같아요. 키움, KT, 롯데인데 일단 KT가 또 그쪽 홈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기선제압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홈에서도 루징 정도로 끝나버리게 되면 사직으로 가는 길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삼성, 라팍 홈이고 수원 원정을 갑니다. 근데 참 삼성이 진짜
어느 순간서부터 그냥 3점 라이온즈가 돼버렸는데 이거부터 깨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은 홈이냐 원정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아레즈가 빨리 합류를 해야겠죠. 다음 주 중에 아무래도 아무리 봐도 일요일 날 합류할 것 같은데 이때 이 수아레즈 모습은 또 어떨지, 그리고 돌아온다고 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을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아레즈가 사실 순번상으로는 일요일 날 들어오는 게 맞는데 바로 일요일 날 올 거라는 장담은, 그러니까 귀국은 했지만 또 몸을 다시 만들어야겠죠.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한화는 롯데 NC인데 특히 오히려 NC가 문동주한테 좀 격침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문동주가 분명히 오긴 오거든요. 예. 근데 오게 되면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이에요. 예. 그래서 NC는 의외로 한화한테 문동주표 어뢰를 한번 맞을 수도 있지 않냐. 요렇게도 좀 예측이 좀 됩니다. 쓱 LG 두산. 쓱도 나름 중요한 매치죠. 이거는. 그죠? 예. 특히 LG하고 잠실, 두산하고 문학. 그러면 쓱 같은 경우는 문학 같은 경우 야, 금토 이기면 일요일 날 다 때려박아서 또 이길까? 꼭 어제 키우미한테 한 것처럼요. 그죠? 이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쓱의 경기는 아무리 봐도 지금 주말에 두산전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 않겠냐. 지금 문승원, 송영진, 김광현이거든요. LG랑 할 때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선발 야구를 좀 할 것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선발이 일찍 내려가게 되면은 쓱은 에이씨 이러는데 주말에 다 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제가 LG 팬이라서 희망회로 돌리는 게 아니라 즉 구성이 그렇습니다. 구성이. 예. 왜냐하면 주중에는 원정이에요. 그것도 잠실이야. 근데 주말은 홈인데 자기네 홈구장, 홈런 공장 문학입니다. 그럼 어디에 걸겠습니까? 쓰기? 당연히 주말 시리즈에 걸겠죠. 그죠? 예.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두산은 금토 중에 한 경기는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쓰기 수입하려고 덤빌 수가 있어요. 야, 다 때려 넣어서 일요일도 잡자. 키움이 그거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오히려 두산은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얼추 프리뷰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보면 지금 어쨌든 주중에는 LG 쓱 경기가 제일 빅매치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뭐 전통의 기아 LG 여기는 뭐 그냥 구장이 미어 터지는 매치니까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보면 두산 쓱의 문학 매치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경기예요. 예. 그리고 분명히 한화 NC 주말 시리즈 때 문동주가 돌아올 것 같은데 과연 NC 빠따들이 문동주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요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중보다는 오히려 물론 이제 주중에 두산 삼성 싸대기 매치 요것도 아주 뭐 원래 전통적인 매치니까 그렇다면 주중엔 LG 쓱 두산 삼성 그리고 주말에는 LG 기아 두산 쓱 그리고 NC 한화인데 요때 문동주를 NC가 어떻게 상대할 거냐 요렇게 예측을 해봐 드릴게요. 예. 자 이제 일주일 뒤에 뵙게 될 텐데요. 뭐 그 사이에 설마 눈에 핏줄 터진 거야 가라앉겠죠. 예.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이나 월요일 아침에는 다시 눈이 안 빨개진 상태로 그리고 그때는 시험 대비 막바지니까 또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진 컨디션이 아닐까 예측을 해 보면서 더치아라 TV 주말 리뷰 및 다음 주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일요일도 이제 한 주 리뷰 및 그 다음 주 프리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이 좀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2주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목요일 날 그것도 한밤중에 해서 새벽에 올리면서 시험 대비를 한다는 건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방송에도 그리고 제 본업인 애들 가르치는 거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2주만 제가 좀 결단을 한 거니까 그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직도 미니 가습기 한 10개 이상은 드릴 수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요즘 또 꽃가루 슬슬 날라다니던데
구독자 중에서 신청해 주시면 댓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치아라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쯤 아니면 오늘처럼 월요일 오전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려서 저녁 때는 들으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이었습니다. 끝.